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이제, 1학년 이제 다면체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3일차입니다. 이 3일차에서는, 정다면체 이제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겠고요. 정다면체에서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겠고, 4일차, 5일차부터는 뭐 정다면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나가겠죠. 근데 3일차에서는 이제 정다면체의 정의, 요거에만 초점을 일단 맞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다면체의 기본적인 성립조건, 다면체의 이제, 성립조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르칠게요. 왜 이런 스토리로 가르치냐면 정다면체의 정의를 가르쳐 놓고 기본적인 다면체의 성립 조건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정다면체가 다섯 가지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이 두 가지를 편하게 말하지 못하면 4일차가 의미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다면체, 물론 이제 정다면체의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면체는 공부했잖아요. 다면체는 이제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죠.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면체를 우리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이제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데 그 다면체들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란 건 어느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또는 어느 면을 기준으로 보아도 항상 모양이 같은 다면체는 어떤 다면체일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모양이 같은 다면체는 어떤 다면체일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면체 중에서도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이 어느 방향이라는 건 어느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느 면을 기준으로 보아도 항상 모양이 같은 다면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이제 대칭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말하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완벽한 대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선생님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항상 모양이 같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땐 그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이라고 표현할게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다면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다면체를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다면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 다면체를 우리가 이제 발을 정자를 쓰는데 거기다 중요하지 않고 그런 다면체를 이제 정다면체라고 하겠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다면체의 정의를 얘기해 나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이제 정다면체의 이제 정의를 외우는 건 별로 선생님 기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면체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항상 이 모양이 같은 다면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다면체는 어떤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이런 상상 속에서 그런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하기로 했고, 그 정다면체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해서 정다면체의 정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일단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에요. 합동인 정다각형. 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 줄 알겠죠? 하나의 면이 정삼각형이면 나머지 면도 다 정삼각형이고요. 하나의 면이 만약 이제 정사각형이면 다른 것도 다 정사각형이고요. 하나의 면이 정오각형이라면 다른 면도 다 정오각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면이 정육각형일 수는 없어요. 그걸 나중에 수업이 지나가서 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으로만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도 여러분들 나중에 참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면의 합동인 정다각형이라면 어느 방향에서 모아도 항상 모양이 같아야 될 거니까 어느 방향에서 내가 보든 여러분이 보든 누가 보든 그 모양이 같아야 될 거니까 그 방향의 기준 꼭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이제 정식 수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지금 그림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육면체 바로 다면체죠. 여러분들이 어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에서 보아도 여러분 어느 면을 기준으로 봐도 제가 본 거나 여러분이 본 거나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 줄여서 얘기할게요. 앞으로 한꼭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런 표현을 선생님 잘 쓰거든요. 모든 수학 선생님이 다 쓰죠. 한꼭면. 그래서 이제 한꼭면 이거 조금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예요. 한꼭면, 한꼭면, 라면 이름 같네. 한꼭면 이렇게 해서 좀 외워주십시오. 한 꼭지, 자 해볼게. 한 꼭지점에 모인 이제 면의 개수, 면의 다각형의 개수가 똑같이 면의 개수 또는 이제 다각형의 개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한 꼭지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정육면체만 보시더라도 한 꼭지점이 몇 개의 면이 모여져 있어요? 하나, 이 꼭지점에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 있죠. 어떤 꼭지점이든 다 이제 정육면체는 세 개의 면이 모여 있어요. 모든 다 정다면체가 세 개의 면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육면체에서 한 꼭지점에 세 개의 면이 모여 있으면 다른 꼭지점에서도 세 개의 면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런 내용들이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정다면체를 이 다면체 부분을 까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오프라인에 한번 쫙 끝내버리면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면체의 성립 조건. 기본적으로 다면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적어도 이제 4개의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4개의 면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다면체의 성립 조건이죠. 다면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도 4개의 면이 있어야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둘러싸인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다면체의 정의가 다각형의 면으로 둘러싸인 이제 입체 도형이니까 둘러싸려면 적어도 4개의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면체의 성립 조건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건 아니고요. 두 번째에서 초점을 맞출 거예요. 한꼭면 이렇게 쓸게요. 다면체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적어도 이제 3개여야죠. 3개 있어야 하죠. 3개이어야 한다 또는 3개 있어야 한다 상관없어요. 내가 좀 디테일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완벽하게 디테일 못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 적어도 한 꼭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한 꼭면이 3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시점에서 가르려면 하나, 둘, 3개 해가지고 적어도 3개는 둘러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제 텐트를 칠 때도 하나, 둘, 3방향은 있어요. 3개의 면은 뭐예요? 둘러쌀 수 있잖아요. 2개의 면으로는 이제 둘러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면체의 성립 조건을 얘기했을 때 한 꼭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선생님이 나중에 정다면체가 왜 5가지밖에 없는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한 꼭지점에 적어도 한 꼭면이 적어도 3개 있어야 된다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한 꼭면 우리 줄여서 해버릴게요. 한 꼭면이 적어도 3개 있어야 된다. 한 꼭면이 적어도 3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4일차에서부터 정다면체를 조금씩 가르쳐 놓고 계속 양념을 치면서 가르칠게요. 자, 강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